네, 안녕하십니까, 박정우입니다. 네, 이번 방송은 개장 전 이야기 되겠습니다. 여러가지 자유롭게 이야기해볼 텐데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뭐 페이스북 쪼개지나 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지금 미 정부의 반독점 소송에 진행을 했다라는 부분이고, 경쟁사 부당 인수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미국은 굉장히 자본주의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뭐랄까요, 선두 국가이고 또 자본주의가 굉장히 발달한 국가로서 라는 부분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기업에 대한 그런 규제를 많이 완화하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러한 공정 경쟁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많이 신경을 쓰는 부분이 있어요.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 이런 독점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정부가 개입을 해서 좀 회사를 분할시키려고 하는 노력도 꽤 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뭐 페이스북이 그런 액션을 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 인수한 다음에 굉장히 좀 인스타그램이 혼탁해지고 광고도 늘어나고 막 그랬는데, 하여튼 어떻게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페이스북 투자하고 계신 분들 페이스북 많이 주가 하락이 있었을 텐데, 뭐 그런 부분으로 주가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보시면 캐나다 정부 뭐 화이자 뭐 백신 사용 승인했다라는 뭐 세계에서 세 번째로 좀 뭐 백신 접종을 할 걸로 보인다, 뭐 진행될 거다라고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 백신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뭐 기대감이 막 있고 막 그런 상황이에요. 하지만 지금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이게 예방적인 측면인 건 있지만 안 걸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뭐 백신이라는 게 100%가 아니고, 지금 기존에 뭐 다른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들도 그렇고 100%가 아니에요. 지금 과학이라는 거, 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세상 속의 모든 것은 100%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이 나온다고 해도 감염에 대한 신경을 계속 써야 됐고, 당장 눈앞에 우리나라 감염자 수 계속 증가하고 있고, 지금 재난 문자 계속 오더라고요. 하루에도 여러 개. 하여튼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뭐 신규 확진자 뭐 오늘도 뭐 꽤 어느 정도 규모 있게 국내는 나올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부분으로 지금 시장은 어쨌든 이후에 코로나 이후 시대를 준비하고 그런 종목들이 이미 굉장히 많이 달려가고 있고, 또 계속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눈앞에 시장과는 좀 별개로 봤을 때 눈앞에 이 코로나 감염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 첫발 때쯤에 세계 경제 회복까지 2-3년 걸릴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하여튼 타격들이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심하죠. 유럽이 굉장히 타격을 받았고, 미국도 많이 타격을 받았고,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거는 국내 상황인데, 국내 고율 가전 구입 시 최대 20% 돌려준다 해서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기사를 좀 가져와 봤고, 여기 보시면 종전의 취약계층부터 최대 뭐 이렇게 환급을 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해당 되신다면 나중에 뭐 그 가전 사는 데 있어서 조금 신경 쓰면서 사면 조금 돈이 절약되지 않을까,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진짜 어제 나온 기사죠. 어제 나온 기사여서 포스코 케미칼 주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움직인 부분인데, 이 내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조금 더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기사가 계속적으로 쏟아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은 계속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 결국에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라는 회사가 뭐 어제 이렇게 올라갔는데 좀 조정을 준다면 긍정적인 좀 전기차 관련으로 좀 볼만한 종목 아닌가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스코 케미칼을 갖고 있는 이제 포스코 그룹이 철강이라는, 어떻게 보면 사양 산업이라는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자동차 산업과 같이 성장 산업으로 달려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포스코 그룹에 대한 뭐 포스코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최근에. 그리고 철강 같은 경우는 또 수소랑도 또 연결돼서 뭐 그렇게 뭐 테마성으로 또 좀 움직이는 부분도 있고, 현대제철도 그렇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생각을 못했던, 그러니까 사양 산업으로 좀 낙인찍혔던 분야가 오히려 신성장 산업으로 변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변하고 실제로 그렇게 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선 계속 신경을 써야 되는 입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 이제 디램 라인 바꿔 이미지에서 생산한다. 그래서 세계 1위 소니 잡겠다. 굉장히 포부가 좋고, 이제 잡으면 좋겠죠. 잡고 하여튼 삼성전자의 주가도 쭉쭉쭉 가서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우리 지금 코스피에도
상승에도 영향을 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소니는 굉장히 뭐 플레이스테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굉장히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삼성전자도 많이 오르긴 했지만 뭐 그거보다 더 많이 오른 걸로 보이는데, 소니 같은 경우는 우리 삼성전자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은 그러한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아쉬운 거는 삼성전자에 너무 치우친 코스피 그런 구조가 되는 게 더 심해질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20% 이하였어요, 시가총액에서 코스피. 그 삼성전자, 그냥 단순히 삼성전자 우선주 제외하고 삼성전자 놓고 봤을 때. 근데 점점 지금 그 비중이 커지고 있어서 삼성전자의 흔들림에 증시 자체가 전반 지수 자체가 흔들리면서, 최근에도 보셨다시피 지수는 오르는데 하락 종목이 계속 굉장히 뭐 2배 이상 맞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데, 그런 상황들도 계속 연출될 수 있는 거 아닌가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겠는데,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잖아요. 뭐 긍정적으로 잘 되면 좋은 거죠. 하여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딱 보시면 크레디트 스위스라는 글로벌 투자 은행이 자신들의 뭐 분석 툴을 통해서 내년 가장 유망한 주식 10종을 선정해서 발표를 했다는데, 요 10종을 에 대한 부분을 떠나서 요거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이게 다수 포함됐다.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뭐 미국 주식에 대한 이야기긴 하지만, 이 세계 글로벌 이게 자금 흐름이라는 게 굉장히 뭐 결국 비슷하게 많이 움직이는 부분도 있어요. 개별적으로 테마로 움직이는 개별 종목이 아닌 이상은. 그래서 결국에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업종이 움직였던 것처럼 국내 증시에서도 자동차 종목이 움직이고 있고, 지금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행, 레저, 소비주, 가치주가 다수 포함됐다. 그렇다면 우리 증시에서도 이런 분야 계속적으로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이 여행 같은 경우는 여기 타격을 입은 거잖아요. 레저 이런 거는 이제 어제 같은 경우 리조트 관련된 종목들도 굉장히 움직임이 있었고, 여행주는 워낙 지금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많이 올라온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어야 되는 분야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소비주, 가치주. 이 소비주에는 이제 식료품들이 포함되겠죠. 여기 코카콜라도 있듯이. 그렇다면 우리 식료품주 계속적으로 신경을 써야 된다. 특히나 식료품주는 이제 식량에 대한 부분, 식량. 우리야 막 그 코로나로 인해서 뭐 유통 물량이 망가진 게 없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다른 나라 망가지고 뭐 식량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서도 최근에 뭐 식량 관련된 종목도 좀 올라오고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랬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주시를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특히나 이 식량 관련, 식품 관련된 종목들의 경우 배당도 세요. 대부분 배당 있는 종목들은 배당도 센 편이기 때문에 대형주 같은 경우 배당 꽤 괜찮게 나오는 부분도 있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물론 시세 차익 노리는 것도 있지만 배당이란 측면에서 좀 신경 써 봐야 되는 부분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하여튼 요 부분의 분야, 그냥 그 식품 뭐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신경 써야 되고, 결국 식품 분야가 우리 쪽 나라에서는 가치주로도 연결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 신경 써야 되는 분야다라는 거. 이거 해외 뭐 글로벌 투자은행 이야기는 했지만, 저도 요거 굉장히 공감하고 국내 증시에서도 해당되는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요거는 좀 반대되는 건데, 국내 증시랑 그 경제 상황인데,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금융위기 때보다 더 빠르다라는 거죠. 금융위기 때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그러니까 리먼 브라더스 사태 터지면서 뭐 미국발 뭐 사태가 터진 건데, 그때 같은 경우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초 체력이 좋았고, 그에 따라서 빠르게 증시가 회복하고 꽤 올라갔죠. 많이 올라갔죠. 그랬던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 우리 현재 증시에 상장된 국내 기업들도 코로나 영향을 받긴 했지만, 그런대로 실적들이 괜찮은 상황이다. 뭐 요 부분이 굉장히 걸리긴 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빨라지면서 증시에서의 자금 이탈을 좀 걱정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이 가계부채 증가 속도 속에는 증시로의 자금 유입에 따른 B2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포함되는 부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보긴 해야 되는데, 요거 거슬리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 증가 속도 자체는 하여튼 우리 국내 기업들의 이 금융위기 때처럼 기본적인 힘은, 뭐 실적에 대한 힘은 어느 정도 실적이 받쳐주는 부분은 없잖아, 있는 부분도 있다. 그리고 대기업들이 요번 기회를 활용해서 실탄을 굉장히 확보를 해놓고 다른 기업도 주워 담으려고 준비 작업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코로나에서 타격을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받긴 했지만, 이렇게 대기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중소기업들도 받긴 했지만, 이번에 이제 실탄 확보를 통해서 코로나 이후 시대에 굉장히 고속 성장을 발판이 M&A를 통해서 발판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고도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라는 걸 통해서 기업들이 정말 이게 항상 위기 관리를 하면서 경영을 해야겠구나라는 거에 대한 경각심을 한 번 더 굉장히 강하게 줄 수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로 또 우리가 IMF 이후에 또 어떻게 보면 금융위기를 겪었을 때 그러한 우리 기업들이 위기 관리가 잘 되면서 잘 나아갔던 것처럼, 또 만약에 코로나 이후에 또 다른 뭔가 위기를 겪을 때 또 위기 관리가 잘 되면서 또 나아갈 수 있는 부분도 아닌가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국내 상장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대기업 내지 뭐 중소기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이지만 그 외에 좀 자영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좀 상황이 많이 안 좋은 부분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하여튼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 이 기사 제목 하나만으로도 여러 가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뭐 추가적으로 읽어보고자 하시는 분이 있다면 뭐 제목 검색하시면 볼 수 있으니까 이거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추가로 요런 내용도 있어요. 요런 내용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게 나와서 또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일어나면 또 요것도 어떻게 보면 가계대출을 부채를 증가시키는 부분이라, 하여튼 이런 부분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욕 증시 보도록 하죠. 뉴욕 증시 제가 뭐 이미 무료 채팅방에는 요 기사 똑같은 거 올려드렸어요. 똑같은 거 올려드렸는데, 지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미 증시가 뭐 나스닥이 뭐 급락을 했다라는 부분이고, 아무래도 뭐 페이스북 주가 빠지니까 영향 좀 받았겠죠. 그리고 뭐 이런 식의 내용이 있는데, 미 증시를 제가 아침에 끝난 거를 좀 확인해 봤을 때 뭐 여기 페이스북 내렸다라는 거 확인되고, 뭐 애플도 미끄러지고 테슬라도 미끄러졌다라는 거 나왔는데, 확인해 봤는데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업종을 확인해 봤을 때 뭐 좀 복합 기업들이 좀 상승이 두드러졌고, 약간 GE 같은 거 회사 대표적으로, 그리고 또 건설이랑 건축 그런 자재들 관련된 업종에 속한 종목들이 올랐고, 그 다음에 해운주들이 올랐던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었다. 미증시에서는 그렇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오늘은 이제 올해 내 마녀의 날 변동성 심술 나오나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하여튼 약간 이게 기사가 이렇게 너무 많이 뜨니까 또 한편으로는 정말 조용하게 지나갈 수도 있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다 조심을 하니까 오히려 이게, 그러니까 항상 위기라는 것은 사람들이 방심할 때 오는 부분인데, 조심을 하고 있으면 오히려 증신이는 그런 걸 안 보여주는 부분이 있어요. 결국 심리게임이기 때문에, 심리게임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게 주식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인데, 기관이 계속적으로 팔다가 좀 어제 매수한 부분도 보였고,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내용이 있다라고 정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증시로 넘어가서 보면 코스닥, 약간 이게 보시면 여기를 제가 직전 어제 개장 전 이야기에서는 요 두 개 캔들만 딱 놓고 보면 추가적인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었던 게, 특히나 여기 음봉이 여기를 다 가렸기 때문에 라는 그런 패턴적인 거를 좀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제 바로 조금 받아치면서 양봉이 나오고 거래량도 좀 실렸어요. 조금 이제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는 어떤 패턴이 나올까, 요 음봉을 조금 회복하는, 절반 정도 회복하는 흐름은 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 어쨌든 또 이렇게 양봉 주고서 괜찮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을 때 오늘 내마녀의 날이기 때문에 또 밀어버리는 흐름도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양방향성, 항상 가능성에 대해서 양쪽을 그냥 다 열어놓고 보셔야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주식을 매매하시는데 좀 안정적으로 좀 할 수 있다라는 거 이야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하여튼 사실 시장을 맞춘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 시장이 중요한 게 아니죠. 내 계좌가 중요한 건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 어느 정도 그 지수 흐름을 타면서 계좌 관리를 할 필요는 있지만, 조금 더 이 양방향성 보면서 조금 뭐랄까요, 거시적 관점도 갖추면서 미시적 관점도 갖추는, 그러니까 그 지수에 대한 흐름도 보면서 좀 종목에 대한 부분, 너무 또 지수가 뭐 이렇게 가니까 종목은 이렇게 될 거다, 너무 편견을 갖지 말고 좀 흑백 논리가 아니라 좀 하여튼 포괄적으로 좀 보는 그러한 시각을 갖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뭐 당장 뭐 10일 이동평균선 지지해주면 긍정적이다 정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밑에 뭐 900 라인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현재 만약에 오늘 만약에 코스닥이 925포인트를 장중에 일시적으로라도 이렇게 건드려준다면 굉장히 우리 증시 힘세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결국에는 외국인 매수 들어오는 것 때문에 좀 그렇긴 한 건데, 결국에는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또 외국인이 덜 팔기만 해도 좋더라고요, 움직임이.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하여튼 요런 그 외국인의 매매 동향에 굉장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코스피로 넘어가서 보면 코스피도는 이제 아무래도 우리 대표 대장주, 전체 시장의 대장주인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그런 종목이 움직이니까 긍정적으로 좀 움직였고, 심지어 신고가도 갱신했습니다. 바로 받아치면서 음봉을 덮어버렸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예를 들어서 요렇게 양봉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다 덮어버린 음봉이 나오면 추가 하락에 경고하는 그러한 패턴, 캔들 두 개를 놓고 왔을 그런 패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꾸로 음봉을 덮는 양봉이 나오면 추가 상승을 이야기하는 패턴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캔들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물론 이러한 패턴이 100% 맞진 않고 이제 그냥 확률적인 부분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하여튼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당장 얘도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10일 이동평균선 안 깨고 가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 이제 하단은 2700 라인, 그 다음에 추가 하단 2650 라인, 그 다음에 20일 이동평균선까지 하단해서 보면 되겠고, 상단은 가보지 못한 길인데 우리가 어떻게 예단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일단 당장은 뭐 2800 라인까지는 가주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추가로 내년 이어서 간다면 3000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어쨌든 그러한 과정 속에서 또 흔들림도 심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또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조정이 없이 계속 달려온 시장입니다. 물론 여기서 조정도 나오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나오긴 했지만 여기까지 이렇게 가는데 조정이 별로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조정 줄 때 세게 때리면서 훅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다는 것도 염두를 두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급락 이후 코로나 급락 이후, 코로나에 대한 쇼크, 패닉, 뭐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급락 이후, 또 반대로 코로나 유동성으로 증시가 올라온 부분인데, 하여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 되긴 하겠지만 이게 증시만 놓고 보면, 증시 주식시장만 놓고 보면, 이 코로나가 끝날 경우 이제 코로나 끝났습니다, 코로나 종식입니다, 이런 소리가 나올 경우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소리가 나온 뒤 조금 있다가 이제 유동성 축소 작업이 들어올 텐데, 결국엔 시장에 많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풀린 자금에 대한 그런 회수 작업이 들어올 텐데, 그럼 증시 고점 찍는 거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약간 우리가 코로나 이후 시대를 보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또 반대로는 이 시장이 코로나로 인해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유동성으로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 종식에 따라 시장이 꺾일 수도 있다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생각을 하고 시장을 보셔야겠다라고 조금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코로나는 빨리 끝나야 되겠고, 좀 지긋지긋한데 하여튼 빨리 끝나야 되겠지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하여튼 우리는 현재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증시가 올라가고 있고, 그러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올라가는 속에서 유동성 축소가에 대한 약간의 좀 낌새라도 나오면 증시가 조정을 강하게 줄 수 있다는 거, 증시가 오히려 꺾이고 이제 고점 찍고 내려올 수 있다는 것도, 지금 약간 비슷한 내용을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는 하긴 했지만, 뭐 아직 좀 먼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런 부분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보자 라고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갑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고, 입장하시면 여러가지 장중 코멘트 해드린 부분이 있고, 또 매수부터 매도까지 무료 리딩 해드린 부분도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박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